2025년 10월 29일 새벽 대한민국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는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외교 무대로 변모했다. 보문호 주변에 설치된 경호 차단망 너머로 각국 정상들의 차량 행렬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였다. 청와대 지하 2층 상황실. 한국 외교팀은 밤을 새워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30대 후반의 외교관 민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는 상징을 좋아해요. 특히 최초, 역대급 같은 수식어에 약합니다. 그녀의 말에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궁화대 훈장 준비는 완벽하게 됐나? 네, 천마총 금관 복제품까지 준비했습니다. 신라의 영광과 한미동맹을 연결하는 상징이죠. 같은 시각, 일본 도쿄 외무성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북미 국장 다케다 히로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총 5,5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약속했고 백악관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런데 부장님,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를 보셨습니까? 우리 문서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케다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사소한 표현 차이겠지. 미국은 원래 과장되게 쓰는 경향이 있어. 경주 힐튼 호텔 스위트룸. 트럼프는 창밖으로 보이는 첨성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국은 역사가 길군 일본보다 더 오래됐나?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신라는 서기 57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일본보다 수백 년 앞섭니다. 트럼프는 흥미로운 듯 눈을 빛냈다. 그렇군, 한국은 항상 나를 잘 대접해줘.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 오전 10시 APEC 개막식이 시작됐다. 각국 정상들이 입장하는 가운데 카메라 플래시는 트럼프에게 집중됐다. 그는 익숙한 듯 엄지를 치켜 세우며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을 향했다. 저 사람이 뭘 준비했을까? 한국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아.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쿄 방위성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장관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이즈미는 자랑스럽게 빨간색 스카잔을 펼쳐 보였다. 화려한 독수리 자수가 눈에 띄었고 PET라는 이름이 금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헤그세스는 잠시 멈칫했다. 이게 공식 선물인가? 하지만 그는 프로답게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매우 독특하군요. 경주로 돌아온 오후, 한국 외교팀은 긴장 속에서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 훈장 수여 동선, 사진 촬영 각도, 통역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 민지은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번 한 번으로 향후 4년이 결정됩니다. 실수는 없어야 해요. 그녀의 손에는 트럼프 심리 분석 보고서가 꽉 쥐어져 있었다. 해가 지고 경주의 밤이 깊어갔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더 영리한 외교를 펼쳤는지, 누가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0월 30일 오전, 일본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 방일 성과를 대서특필했다. 미일 무역 협상 대타결, 784조 원 투자 약속. 헤드라인은 화려했다. NHK 아침 뉴스는 트럼프와 일본 총리가 악수하는 장면을 반복 재생했다. 다케다 히로시는 외무성 복도를 당당하게 걸으며 부하 직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역시 부장님입니다. 이번 협상은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 건 점심 무렵이었다. 아사히 신문 경제부 기자였다. 부장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보셨습니까? 다케다는 여유롭게 답했다. 물론이죠. 우리 발표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화기 너머로 기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투자 금액부터 항목까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다케다는 서둘러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팩트시트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본 측 문서에는 두 개 프로젝트, 총 400억 달러로 명시된 부분이 미국 문서에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도요타의 미국산 차량 역수입 계획, 알래스카산 LNG 추가 구매, 스마트폰 규제법 개정 약속, 이 모든 항목이 일본 측 문서에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다케다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급히 미국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존, 당신들이 발표한 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항목들이 너무 많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마이클 패터슨은 냉정하게 답했다. 오류.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문서야. 일본이 약속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 혹시 일본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된 거 아니야? 도쿄의 오후는 혼란으로 물들었다. 아사히 신문이 미일 투자 문서 불일치, 백악관은 과장, 일본은 당혹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SNS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일본이 또 당했다. 784조 원이라더니 숫자 장난이었나? 지칠 국가가 이런 식으로 협상하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이데 이코노미스트는 긴급 칼럼을 발표했다. 이번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명백하다. 실제 근거가 없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외교 협상 능력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그의 분석은 즉시 주요 언론에 인용되었고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다. 외무성 긴급회의실 다케다는 상사들 앞에서 설명에 급급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과장한 겁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무 대신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럼 왜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나? 공동 발표인데 문서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나? 침묵이 흘렀다. 다케다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일본 트위터 트렌드 1위는 해시태그미 일문서 조작이었다 한 네티즌이 올린 비교표가 10만 리트윗을 넘겼다. 일본 발표와 미국 발표를 나란히 놓고 차이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었다. 이게 동맹인가? 의뢰 관계인가? 댓글에는 자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경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본이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하려 하고 있었다. 10월 30일 저녁 7시, 경주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 한미 정상회담이 공식 일정을 마치고 특별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트럼프는 약간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님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눈빛이 달라졌다. 붉은 벨벳 케이스가 열렸다. 그 안에는 눈부신 금빛의 무궁화 대훈장이 놓여 있었다. 트럼프는 순간 숨을 멈췄다. 화려한 금속 세공, 중앙의 무궁화 문양, 그리고 오색 리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렷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다. 대통령님,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외국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귀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최초라는 단어에 트럼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퍼스트 어메리컨 프레저덴트? 릴리?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재명이 직접 훈장을 트럼프의 목에 걸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트럼프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This is 트러맨더스. 아너 릴리 트러맨더스. 한국은 나를 정말 특별하게 대해주는군요. 그는 훈장을 내려다보며 거듭 감탄했다. 수행 비서에게 속삭였다. 이걸 백악관 집무실 정중앙에 전시할 거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지만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열렸다. 신라시대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의 정교한 복제품이었다.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 거기 매달린 금박 달개, 그리고 옷과 고국 장식들. 트럼프는 마치 아이처럼 눈을 크게 떴다. 와우 디스 이즈 매그니퍼선트.
이재명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 금관은 1500년 전 신라의 왕이 쓰던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신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왕국이었고 이곳 경주는 그 수도였죠. 대통령님께서 한국의 영원한 친구로 남으시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트럼프는 금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이건 진짜 금인가? 순금 도금입니다. 원본처럼 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훈장을 목에 건 채, 금관을 손에 든 채 다양한 각도에서 셀카를 찍었다. 수행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국 측은 미소를 지었다. 민지은 외교관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다. 계획대로예요. 그는 지금 우리 선물에 완전히 빠졌어요. 만찬이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훈장을 벗지 않았다. 다른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계속 목에 걸고 있었다. 프랑스 대통령이 다가와 멋진 훈장이군요라고 말하자 트럼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한국이 준 거야. 미국 대통령 중 나만 받았대 퍼스트 원. 그는 마치 트로피를 자랑하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만찬 중 트럼프는 갑자기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한국 대통령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분은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입니다. 정말 터프한 협상이었지만 우리는 윈-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이재명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대단한 비전입니다. 한국은 강해지고 있어요. 한국 외교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성공이었다.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다른 국가 정상들 앞에서 한국을 극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효과였다. 외교적 레버리지였다. 만찬이 끝난 후 트럼프는 수행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훈장과 금관, 에어포스원에 직접 실어 화물칸 아니고 객실에 내가 직접 가져갈 거야. 백악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통령님, 통상적으로 선물은 외교부를 통해 선박으로 트럼프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 이건 특별해. 내가 직접 가져간다고. 그날 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훈장을 목에 건 사진을 게시했다. 위대한 명예를 받았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이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해시태그 APC 해시태그 코리어 해시태그 프렌드십 게시물은 몇 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그 순간 일본 도쿄에서는 누군가 이 게시물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격차가 실시간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0월 31일 오전 도쿄 방위성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스카잔을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일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겁니다. 그는 보좌관에게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다. 트위터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요란한 점퍼가 국방회담 선물이라니. 한국은 금관과 훈장을 주는데 우리는 점퍼. 고이즈미는 또 SNS로 망신당할 것 같다. 고이즈미의 과거 소셜미디어 실수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더 큰 충격은 헤그세스의 다음 게시물이었다. 스카잔 사진 바로 아래 그는 새로운 글을 올렸다. 훌륭한 회담을 가졌다.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안보의 핵심이다. 특히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동맹은 상호 책임이다. 일본 외교가에는 충격파가 퍼졌다. 선물을 주자마자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한 익명의 방위성 관계자는 언론에 털어놓았다. 우리가 선물을 준 건데 마치 우리가 뭔가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선물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야후 재팬 댓글란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방위비 증액 축하 선물이었나? 일본이 완전히 호구 취급당했다. 한국 대통령은 핵잠수함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는 돈 달라는 소리나 듣고
비교는 불가피했다.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는 한국 훈장 사진이 찬양과 함께 올라와 있었고, 헤그세스의 트위터에는 일본 방위비 요구가 올라와 있었다. 5채널 게시판에는 분석글이 올라왔다. 한국의 전략을 보라. 그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인정, 명예, 상징 반면 우리는 무엇을 줬는가? 고이즈미의 고향 홍보용 점퍼. 이게 국가 외교인가? 게시글은 수만 개의 공감을 받았다. 더 치명적인 비교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이 정리한 표가 바이럴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선물 무궁화 대훈장 가치 약 1억 원, 상징 국가 최고 영예 천마총 금관 복제품 가치 수천만 원, 상징 1500년 역사. 트럼프 반응. 역대 최초, 에어포스원에 직접 탑재, SNS 게시, 공개 석상. 극찬 일본의 선물 스카잔 점퍼 가치 약 15만엔 상징. 지역 특산품 헤그세스 반응. SNS 게시 후 즉시. 방위비 증액 요구 표 아래 달린 댓글. 이게 지칠 국가와 중견국의 차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같다. 일본 정치평론가 사토 유키코는 TV 도쿄 저녁 뉴스에 출연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선물 선택은 외교적 감각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국방장관 간의 회담인데 화려한 점퍼라니. 게다가 헤그세스 장관이 즉시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일본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ATM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한국과의 대조를 더욱 선명하게 했다. 한국은 상징 외교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단순한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은 특별하다는 국가적 메시지입니다. 반면 스카자는 당신이 옷을 좋아하니까라는 개인적 선물에 불과합니다. 외교의 격이 다릅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비판에 가세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스카잔 선물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미일 동맹의 상징이 되기는커녕 일본이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선물 외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고이즈미의 사무실은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스카자는 미일 역사의 상징이며 요코스카 주둔 미군과의 인연을 담은 의미 있는 선물이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한 댓글이 모든 것을 요약했다. 의미는 좋았을지 몰라도 세계는 결과로 평가한다. 그리고 결과는 명백하다. 한국 승, 일본 패. 그날 저녁 도쿄의 한 이자카야에서 일본 외교관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한 중견 외교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경제 대국이라면서 왜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준비하지? 옆에 선배가 씁쓸하게 답했다.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외교를 하고 있어. 한국은 벌써 21세기로 넘어갔고 스카잔 논란은 단순한 선물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외교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더 큰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사히 신문 경제부 기자 다나카 켄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12번째 커피를 마셨다. 그의 앞에는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미일 투자 계획서, 다른 하나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팩트시트. 그는 지난 8시간 동안 두 문서를 한 줄 한 줄 대조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특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건 거의 다른 문서잖아. 다나카는 선임 기자를 흔들어 깼다.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일본과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임 기자는 졸린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곧 잠이 확 깼다. 이거 진짜야? 네, 확인했습니다. 투자 금액, 프로젝트 항목, 약속 내용 전부 다릅니다. 오전 6시 아사히 신문이면 톱 기사가 확정되었다. 미일 투자 문서 대불일치, 백악관 발표에 없던 항목 수두룩, 일본 정부 당혹. 기사는 구체적인 비교표와 함께 실렸다. 일본 발표 vs 백악관 발표 비교 항목. 일본 문서 백악관 문서 프로젝트 A 200억 달러 25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B 200억 달러 미명시 도요타 역수 입원급 없음 100억 달러
계획 LNG 추가 구매 언급 없음 50억 달러 약속 규제 완화 언급 없음 스마트폰 법 개정 확약 총액 명확한 구분 없음 500억 달러 이상으로 통합기사는 즉시 일본 사회에 폭탄을 투하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던 직장인들은 경악했다. 정부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과장한 거? 둘 다 문제 아냐? 오전 10시 일본 국회 야당은 즉각 외무대신을 호출했다. 질의가 시작되었다. 대신 이 문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무대신은 땀을 닦으며 답했다. 미국 측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표현 차이요? 없는 항목이 생겨나고 금액이 25% 늘어나는 게 표현 차이입니까? 외무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변인은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다. 양국 간 문서는 각자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작성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셌다. 도요타 역수입 계획은? 도요타도 모르는 얘기라는데 이게 핵심 내용 일치입니까? 대변인은 답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세미나실 학생들이 이 사건을 두고 토론하고 있었다. 한 학생이 발표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문서 조율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혹은 미국이 일본을 호구로 봐서 마음대로 내용을 추가한 거거나. 교수가 끄덕였다. 그 둘 다일 수도 있지. 그리고 둘 다 심각한 문제야. 오후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 기우치 다카이데는 긴급 분석 리포트를 작성했다. 제목은 미일 문서 불일치가 의미하는 것. 외교 역량의 구조적 위기. 그는 신랄하게 썼다. 백악관 문서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용으로 제작되었다. 나는 일본으로부터 500억 달러 이상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외교 협상력이 약화되었다. 미국이 일본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일본 정부 내부의 조율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아마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일 것이다. 리포트는 즉시 경제계에 회람되었고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 저녁 뉴스 시간 NHK는 한국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었다. 앵커가 보도했다. 한편 한국 측은 APC에서 미국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협력 팩트시트를 보면 화면에 백악관 문서가 떴다. 한국 공군 엘사메리스와 3조 2천억 원 규모 공중조기 경보기 계약 NASA 아르테미스 이 프로젝트에 한국 위성 탑재 확정 아마존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 클라우드 투자 특이한 점은 앵커가 계속했다. 한국은 백악관이 먼저 이런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입니다. 5채널 게시판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한국은 미국이 성과를 자랑하게 만들고 우리는 미국이 거짓말하게 만들었다. 한국 외교팀은 문서까지 완벽하게 조율했다는 뜻이다. 우리 외교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밤 11시 일본 외무성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에서 다케다 히로시는 사표를 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언론사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책상 모니터에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떠 있었다. 무궁화 대훈장을 목에 건 사진과 함께 그레이트 아너 프롬 코리어 라는 문구. 그 아래 수십만 개의 좋아요. 다케다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다. 일본의 참담한 패배는 이제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11월 2일 오전 10시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단상에 섰다. 27세의 그녀는 여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오늘은 APC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 협력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열었다. 레빗은 준비된 팩트시트를 스크린에 띄웠다.
첫째, 한국 공군은 차세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발을 위해 미국의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스를 선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8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게 한국 국방력에 어떤 의미입니까? 레빗은 자신있게 답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주 국방 능력 향상을 지지합니다. 둘째, 레빗이 계속했다. NASA의 역사적인 아르테미스2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의 위성이 탑재됩니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 있는 유인달 궤도 임무로 한국은 우주방사선 측정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미국 최고 수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정이었다. 셋째, 아마존은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2031년까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레빗은 여기서 개인적인 코멘트를 덧붙였다. 저도 경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는데요. 한국은 정말 인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기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올리브영 쇼핑이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대변인, 일본과의 협력 성과는 어떻습니까? 레빗은 잠시 멈칫했다가 답했다.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방부에 문의해주세요. 그녀의 대답은 한국에 대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짧고 건조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외교팀은 백악관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다. 민지은 외교관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성공입니다. 백악관이 우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외교입니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궁화 대훈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트럼프는 지금 한국에 대해 최대한 호의적이야. 한국 주요 언론들도 즉각 보도에 나섰다. 조선일보 한미 APC 성과, 백악관이 먼저 홍보. 국방우주 디지털 3대 협력 구축 한결에 무궁화 대훈장 효과. 트럼프, 한국의 파격적 협력 제안 중앙일보 일본은 문서 조작 논란, 한국은 실질 성과. 외교력 격차 극명. 특히 눈길을 끈 건 외신 보도였다. CNN은 사우스 코리어즈 스마트 디플로머시. 페이즈 오프 앳 APC 한국의 스마트 외교. APC에서 빛을 발하다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다. 기사는 이렇게 썼다. 한국은 상징과 실리를 완벽하게 결합했다. 무궁화 대훈장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실질적 성과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문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 이는 21세기 외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가세했다. 코리어 아우트머누버즈 저펜 인 트럼프 디플로머시 한국, 트럼프 외교에서 일본을 압도하다. 기사는 한국의 전략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심리전의 승리, 트럼프가 원하는 것, 인정과 명예를 정확히 파악. 상징의 힘국가 최고 훈장으로 관계의 특별함 강조. 실질 협력 국방, 우주, 디지털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 프랑스 르몽드는 더욱 직설적이었다. 러 JAPONHUMILI 라 코이 CLBR 일본은 굴욕, 한국은 축하. 기사는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외교적으로는 한국에 밀렸다. 돈만으로는 21세기 외교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이라고 썼다.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 30대 직장인 김민수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야, 이번 APC 대박이다. 일본이 완전히 망신당했어. 친구가 맞장구 쳤다. 맞아. 근데 진짜 우리 외교팀이 잘한 것 같아. 훈장 주고 금관 주고 그러면서 실속도 다 챙기고.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도 올리브영 왔다며. K-뷰티 쇼핑하고. 이것도 다 소프트 파워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부심으로 들끓었다. 네이트판 일본 문서 조작 리을이응 개쪽 팔렸겠다. 키읔키읔키읔 우리는 백악관이 홍보해주는데. 일본은 백악관이 거짓말하게 만들었네. 키읔키읔 DC 인사이드 무궁화 대훈장 아이디어 낸 공무원 진짜 천재다.
트럼프 저거 완전 좋아하잖아.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팀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APEC은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임을 증명했습니다. 민지은을 비롯한 외교관들은 보람을 느꼈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가 완벽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날 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꺼내보고 있었다. 그는 보좌관에게 말했다. 이걸 여기 걸어야겠어. 모두가 볼 수 있게. 보좌관이 물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다음 협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트럼프는 즉답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존중해야지. 다음 달에 특사를 보내. 더 많은 협력을 논의하자고. 백악관의 이 결정은 곧 한국에 전달되었다.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개의 훈장과 한 개의 금관이었다. K문화의 큰 승리. 11월 3일 오후 경주 황리단길. 올리브영 황남점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SNS에서 화제가 된 후 이곳은 순식간에 성지가 되어버렸다. 백악관 대변인이 여기서 쇼핑했대요. 한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다. 진짜? 뭐 샀는데? 한국 화장품 13개나.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월 29일 밤 10시 한미 무역 협상이 막 타결된 직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숙소인 힐튼 호텔에서 나와 산책을 시작했다. 27세인 그녀에게 공식 일정 후에 자유시간은 소중했다. 경주에 왔으니 뭔가 특별한 걸 사고 싶어. 그녀는 수행 경호원에게 말했다. 황리단길을 걷던 레빗의 눈에 밝은 녹색 간판이 들어왔다. OLIVEYOUNG. 여기 뭐예요? 경호원이 답했다. 한국의 드럭스토어입니다. 화장품이 유명하죠. 레빗의 눈이 반짝였다. 오, 제가 찾던 거예요. K-뷰티. 매장에 들어선 레빗은 마치 보물섬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다. 시트 마스크 코너, 클렌징 제품, 세럼, 선크림. 그녀는 빠른 속도로 제품들을 집어들었다. 매장 직원 이수진 가명은 처음에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외국인 손님이 엄청 신나하시네. 그녀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레빗은 영어로 물었다. Excuse me, which products are most popular? 이수진은 재빨리 영어 모드로 전환했다. 마스크팩과 이 세럼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 선크림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레빗은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담았다. 총 13개. 계산을 마친 레빗은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Thank you so much. This is amazing. 이수진은 그저 친절한 외국인 손님이라고만 생각했다. 레빗이 백악관 대변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호텔로 돌아온 레빗은 전리품을 침대에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파운드 코리언 뷰티 프로덕츠. 해시태그 KBAUTY, 해시태그 GYEONGJU. 해시태그 OLIVEYOUNG. 사진에는 13개의 제품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올리브영 단독 기획이라는 한글 문구가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이 스토리는 바이럴되기 시작했다. 미국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리포스트했고 한국 네티즌들이 번역본을 퍼날랐다. 백악관 대변인이 올리브영에서 쇼핑했대. K-뷰티 인증샷 대박. 한국 화장품 업계는 기뻐 날뛰었다. 아모레퍼시픽 마케팅팀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레빗 대변인이 우리 제품을 샀습니다. 이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법무팀이 신중하게 답했다. 직접적 광고는 안 되지만 K-뷰티의 글로벌 인기라는 맥락에서 언급은 가능합니다. 올리브영 본사도 비상이 걸렸다. 홍보팀장은 황남점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근무한 직원 누구야? 이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제가 응대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너 대박 났어. 그 손님이 백악관 대변인이었어. 이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올리브영은 즉시 보도자료를 냈다. 글로벌 리더들도 찾는 K-뷰티의 메카 올리브영 보도자료는 레빗의 방문을 공식 확인하되
과도한 상업적 활용은 자제하는 품격 있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뷰티 매체 언론은 화이트하우스 스포크스퍼선 폴즈4 K-뷰티인 GYEONGJU 백악관 대변인 경주에서 K-뷰티에 빠지다라는 기사를 냈다. 기사는 레빗이 산 13개 제품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것이 바로 K-뷰티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더 흥미로운 건 외교적 해석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컬처럴 디플로머시 인 액션 실행 중인 문화 외교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레빗 대변인의 올리브영 쇼핑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완벽한 사례다. 그녀는 강요받지 않았고 홍보 요청도 없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K-뷰티를 선택했고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외교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하드파워 무궁화대훈장, 국방협력과 민간 차원의 소프트파워 K-뷰티, K-드라마를 동시에 발휘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화장품 회사 사옥 CEO는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번 레빗 대변인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수십억 원 광고비를 써도 얻기 힘든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K-뷰티의 힘입니다. 품질로 승부하면 세계가 알아서 찾아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세포라 매장. 한국 화장품 코너 앞에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모여 있었다. 한 20대 미국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다. 저기 백악관 대변인이 산 거 있어. 저것 좀 사볼까? 친구가 웃으며 답했다. 이미 품절이야. 다들 너랑 똑같이 생각했나봐. 한국 외교부는 이 현상을 주목했다. 문화외교국장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레빗 대변인의 자발적 K-뷰티 홍보는 정부가 기획할 수 없는 최상의 문화외교다. 이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사례로 향후 외교 전략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11월 5일 레빗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대변인님, 경주에서 쇼핑하신 게 화제인데요. K-뷰티 어떠셨나요? 레빗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메이징. 한국 제품들은 품질이 정말 훌륭해요. 저는 이미 다 써봤고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또 한 번 뉴스가 되었다. 그날 저녁 경주 올리브영 황남점. 이수진은 퇴근하며 매장을 바라봤다. 내가 응대한 손님이 백악관 대변인이었다니.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다. 작은 매장에서의 친절한 응대가 국제뉴스가 되고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다. 한 개의 훈장, 한 개의 금관, 그리고 13개의 화장품. 한국은 공식 외교와 문화 외교를 완벽하게 결합해냈다. 이것이 21세기 스마트 외교의 교과서였다. 11월 10일 도쿄 롭pongi 국제회의장 21세기 외교 전략 포럼이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한 달 전 APEC의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후쿠다 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했다. 여러분, 이번 APEC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외교적으로는 한국에 완패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외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후쿠다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다. 한국과 일본 APEC 비교. 2025 외교 전략 비교. 한국은 무궁화 대훈장과 금관 상징성 극대화. 일본은 스카잔 점퍼 지역 특산품. 트럼프 반응. 한국에은 극찬, 일본에은 무반응. 후쿠다 교수가 계속했다. 한국은 21세기 외교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심리 파악.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죠. 둘째, 상징의 힘. 국가 최고 훈장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셋째, 실리와 상징의 균형. 훈장으로 마음을 얻고 구체적 협력으로 실속을 챙겼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후쿠다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모든 것을. 우리는 20세기 외교를 21세기에 하려 했습니다. 형식과 관례에 집착하고 상대방의 변화를 읽지 못했으며
문서 하나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는 APC 2025선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민지은 외교관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번 APC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이 아니라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는 다음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치밀한 사전 준비 트럼프 심리 분석, 최적의 선물 선택, 백악관과의 긴밀한 사전 조율, 상징 외교의 활용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으로 관계의 특별함 강조, 실질 협력 확보 국방, 우주,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 문화 외교의 자연스러운 결합 K-뷰티 등 소프트 파워가 자발적으로 작동. 향후 외교 전략은 이번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민지은은 키보드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 달 전 그녀가 제안한 무궁화 대훈장 수여는 모험이었다. 실패하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트럼프는 이런 걸 좋아해. 이게 통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는 벽에 걸린 무궁화 대훈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 선반에는 천마총 금관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보좌관에게 말했다. 한국과의 다음 협력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특사가 다음 주 서울을 방문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줘.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본과의 협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일본? 글쎄. 일단 방위비부터 확실히 받아내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것과 다른 온도가 느껴졌다. 도쿄 외무성 회의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외무대신이 엄중하게 말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외교 전략 전면 재검토, 젊은 인재 발탁,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G7 국가가 중견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 고위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신님, 한국 외교팀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면 어떨까요? 비공식적으로. 외무대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마이클 그린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었다. 2025년 APC는 외교학 교과서에 실릴 사례입니다. 한국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21세기 외교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결국 핵심은 뭡니까? 그린 교수는 칠판에 큼직하게 썼다. 21세기 외교의 3대 원칙 공감 능력 마이너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상징의 힘 마이너스 형식보다 의미를, 가격보다 가치를 전달하라. 실질 성과 마이너스 상징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라.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고 일본은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11월 30일 서울 코엑스 대한민국 외교 70년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무궁화 대훈장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옆에는 설명 패널이 있었다. 2025년 APC 경주 대한민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초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더 이상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시를 관람하던 한 고등학생이 친구에게 말했다. 와, 진짜 대박이다. 훈장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니. 친구가 답했다. 그게 외교야. 머리 쓰는 게임이지. 그날 저녁 경주 첨성대 앞. 한 달 전 세계 정상들이 모였던 이곳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민지은은 경주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첨성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1400년 전 신라인들도 외교를 했겠지. 당나라, 외국과 그들은 어떻게 작은 나라로서 살아남았을까? 아마 우리처럼 머리를 썼을 거야.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청와대로부터 메시지였다. 민지은 사무관, NATO 정상회의 준비팀장으로 발령. 다음 달부터 업무 시작. 그녀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5년 APC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영리한 외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과 실리,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면 21세기 외교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앞에서 길을 만드는 나라다. 멀리 동해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